한국 기술 비웃던 미국 항공기업 상황. KF-21 전투기 120대 독점 체결 완료. 미국 방산기업 파산 위기. 전투기 분야 매각. 결국 한국이 기술력만으로 미국을 이겼다. 국내 유일 항공엔진 제조 역량을 갖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 엔진 생산 후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를 생산했다. 한화에어로는 국산 전투기 KF-21 엔진과 6세대 전투기 엔진의 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역량을 증진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현재 6개국만 보유한 독자적인 항공엔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청사진의 밑바탕에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화에어로 제1사업장이 있다. 1사업장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로부터 기술 면허를 획득한 KF-21, FA-50 등 엔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유동우기용 엔진, 민수 항공기에 공급하는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 항공사업의 핵심이다. 지난 1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 제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 기념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다. 참여 기자단에게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엔진 조립 과정을 비롯해 엔진 시운전, 전 과정 무인화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에는 창원 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과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가 생산하는 엔진은 모두 군수용으로 수작업으로 조립된다. GE로부터 기술 면허를 획득해 생산하는 F404, T50 계열, F414, KF-21, T700, 701K29, 수리온 헬기 등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제조사에서 키트를 공급받아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한다. 기술면허 생산 엔진은 한화에어로 기술력의 기반이 됐다.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총 1만 대 엔진을 생산하면서 항공엔진 전반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다. 하지만 F414, 1만 5천 파운드급 수준의 항공엔진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현재 6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만이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이날 한화에어로는 2030년 중 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해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유무인 복합 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16,529m 규모의 스마트 엔진 공장을 조성하고 IT 기반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기존 항공엔진 기술 보유국들은 규제를 통해 엔진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세대 무인 전투기 수요가 확대되면 항공엔진 수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6세대 엔진 개발은 발전기를 엔진 내부에 삽입해 고전력을 생산하는 EESG 기술과 금속 소재보다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 복합재 등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들과 함께 항공엔진 생태계를 조성해 첨단 독자 엔진 개발은 물론 무인기 엔진, 민항기 엔진 등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전무은 앞으로 전투기급의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2029년 약 1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본격 진입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보유한 연구개발 및 제조 인프라를 가동하고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평양 무인기 출발지 꼽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 방어훈련 6회 공군 해병대 대규모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훈련이 실시됐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방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북도서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평양 상공을 침범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백령도라고 밝혀 백령도 등 서해 5도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어훈련이 실시됐다. 더구나 지난달 31일 북한의 화성 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지난 5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서북도서나 접경지역 총포격 도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4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훈련에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6여단, 연평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이 신속대응사단,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위무사령부와 국군대전병원 등 6,60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참가했다. 군은 적 무인기 및 화력 도발 대응, 적 경멸, 중요시설 대테러 훈련, 국군대전병원과 연계한 전상자 처치 및 환자 후송 등의 훈련으로 전투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첫날인 6일에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지휘부와 육군이 신속대응사단 병력이 육해 공군 및 해병대 기동전력의 지원 아래 공중증원 훈련을 진행하고 서칠일에는 해군 함정과 상륙돌격장갑차 KAAV를 활용한 해상증원 훈련, 연평발전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대테러 훈련 등이 이뤄졌다.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이 이끄는 전방전개획과팀 FST는 연평도 5도로 전개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중상자를 응급수술하고 후송하는 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가 아닌 차륜형 장갑차 K808가 서북도서에 처음으로 전개돼 도서 지역 지형 및 상황에 적응했다. 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해상사격훈련과 서북도서 증원훈련을 추가로 진행해 서북도서 방어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3. 트럼프, 대이란 제재 강화하나 강력한 보복성 제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곧바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틀어막는 등 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이란의 암살 기도 정보와 관련해 이란에 대해 강력한 보복성 제재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WSJ에 과거의 제재들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타결된 이란 핵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3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이란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바로 지금이 이런 이란의 약점을 파고들 때라는 인식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 있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이란과 관련한 구상에 대해 브리핑받은 관계자들을 인용. 새 정부가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을 틀어막는데 신속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조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급감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수출이 다시 회복된 바 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 컨설턴트인 로버트 맥날리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의 석유를 들여오는 중국의 항구들에 대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WSJ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를 겨냥한 제재를 공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중국의 석유 구매량을 하루 최소 50만 배럴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란에 대한 정책이 최대 압박 2.0, 맥시멈 프레시어 2.0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석유시설들을 겨냥해 공습을 가하는 걸 미국이 용인하거나 나아가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의 고위 보좌진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강력히 지지해왔으며 트럼프 당선인 본인도 이런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접촉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란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특히 이란 측이 트럼프 본인과 일기 집권 당시 국가안보정책에 관여했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을 겨냥해 암살을 기도했다는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지난 9월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 ODNI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2020년 1월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무인기로 암살되자 보복을 공언해왔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를 비롯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을 표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N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